누가 된다면은 그때는 마땅히 대통령과 또 정부를 위해서 스스로 원자 책임을 지는 그런 처신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민정수석이 먼저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대통령께 부담을 덜어드리는 일 아닌가. 조국 민정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특별감찰관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분이 적폐청산과 사법개혁의 최선봉에 있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국을 제물 삼아서 대통령 힘빼기에 나서는 것이라고 보고요. 자, 픽3 함께 해주실 전문가 패널 두 분 새로 나오셨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김태환 변호사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조국 민정수석. 자, 저희가 꼽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사랑 정말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언론에 회자가 됐습니다. 자, 부패를 감시할 사람들이 비위를 저질러서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인사검증 실패가 쌓이고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야권의 해임 요구가 쏟아지는 상황이지만 현 부대변인님한테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신임이 정말 각별하다는 것을 진짜 지난주에 확인했던 한 주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뭐 그건 맞습니다만 저는 이게 이 주제를 받으면서 우리 신부장님이 왜 이 주제를 또 삼았을까 궁금한데요. 네. 그래도 어쨌든 그 조국 수석이 처음에 민정수석을 임명될 때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검사 출신이 아니면서도 민정수석을 맡겠다는 거는 결국은 사법개혁이라든지 검찰개혁, 네. 검경수사권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현재 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전에 민정수석을 하면서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안팎으로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어쨌든 조국 수석에게 신임을 줘서 네. 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해달라 이런 어떤 그러면서 재심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걸 완수해달라는 부탁의 의미로 봐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굉장히 가장 긴 임기 동안에 민정수석직을 수행하는 그런 민정수석인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지금 김태현 변호사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조국 수석이 이렇게 굳건하게 버티는 데는 뭐 부산파가 뒤에 있다. 네. 지난주에 언론에 좀 많이 나긴 했었는데 부산 지역 정치인들 뭐 이호철 씨라든지 아니면 김경수 지사라든지 이런 부산파가 조국 또 수석이 또 부산 출신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쵸. 든든하게 버티고 있다. 부산파가 있다는 얘기 나오는데 이건 무슨? 근데 이제 부산파 얘기는요. 네. 비단 현 정부뿐만 아니라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있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사실은 좌이정 우광재, 좌광재 우이정인가요? 그런데요. 좌이정 우광재 할 때, 예. 뭐 안희정 지사의 뭐 K대파, 뭐 전 지사죠. 그 다음에 이광재 실장의 뭐 Y대파 있었고, 그 다음에 청와대 내에 또 부산파가 있었다는 얘기들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청와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있었던 부산파의 이제 핵심이 당시 이호철 비서관하고 이제 이호철 민정수석하고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 요 두 사람을 필두로 한 이제 부산파가 있다라는 얘기들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면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 아무래도 이제 부산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았다고 봐도 무방한 문재인 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고향도 어쨌든 부산입니다. 그렇죠. 이호철, 쓰리철 중에 가장 우두머니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호철 전 민정수석도 네. 부산파의 핵심이고 아무래도 그리고 부산이 사실은 현 여권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총선 때 한 5석 정도 획득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산을 정치적 기반이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 부산파가 문재인 대통령을 든든히 뒤받치고 있다. 그런데 조국 민정수석도 부산 출신이다 보니까 네. 부산파에서 조국 민정수석을 뭐 부산시장 또는 뭐 부산 자암총선에서 부산 국회의원 뭐 더 큰 자리에 어떤 출마시키기 위해서 그 조국 민정수석의 어떤 낭만을 뭐 반대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언론에 보도가 됐었죠. 네. 저 현 부대변인께서 좀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요 민주당에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국민 눈높이에 안 맞고 조국 수석에 대해서 뭐 경질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공개적으로 나왔는데 청와대나 대통령 입장이 신임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말을 싹 바꿨거든요. 그 부분이요. 네. 팩트체크가 필요한데 네. 그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경질 얘기라보다는 먼저 좀 사퇴를 내는 게 어떠냐.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서. 자진 사퇴하고 그렇죠. 경질의 그랬고요. 차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재정 대변인 얘기도 보면 뭐 도려내야 된다는 게 뭐 사퇴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네. 적폐청산을 계속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분위기가 바뀐 게 아니고요. 네. 어쨌든 일부 뭐 조응천 의원 한 분이었죠. 그분 의견이 있다가
이해찬 대표님께서 이제 정리를 해주셨죠. 이게 정치적인 공방일 뿐이다. 네. 하면서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이 정확히 보시면 외국에 나가 있을 때였습니다. 네. 나가 있을 때였고 어쨌든 당내에서는 어느 정도 뭐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 나갔다가 네. 다시 이제 입장이 정리된 것이었어요. 분위기가 싹 바뀌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엔 사실이 아닙니다. 네, 이도훈 의원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한국당이나 여당 쪽에서는 이전에 우병우 수석을 감싸던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하고 디졸브를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청와대 뭐 대통령 의중이 그러니까 민정수석 그냥 계속 가지 않을까요? 이게 정권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당에서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지금까지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수석의 그 개인적인 관계 이런 걸 따지면은 뭐 그 유임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조국 수석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얘기해서 그렇지 조금만 이제 그 틀을 넓혀가지고 청와대를 놓고 보면은 지금 그 집권 1년 6개월 지나면서 청와대 일하고 계신 분들이 사실 굉장히 그 많이 피곤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 활력이 필요하고 또 지금까지 1년 6개월 추진해온 경제 정책이 굉장히 그 쉽지 않고 경제가 쉽지 않죠. 그다음에 네. 안보도 그렇게 지금 뭐 썩 잘 굴러가지는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쇄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나오는 얘기는 단순히 무슨 조국 수석이 물러나는 차원이 아니라 임종석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청와대를 전반적으로 한번 그 개편하거나 쇄신해서 이 집권 3년 차에 새로운 동력을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까지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선택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하셔야 되겠죠. 네. 지금 대검찰청에서 지금 김태현 변호사님 그 대검찰청에서 특감반 그 비위 공무원들 있잖아요. 다시 그 전원 복귀한 사람들 지금 대검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 뭐가 좀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그건 뭐 뭐 골프 접대라든지 아니면 자리 청탁, 과기부의 자리 나 마련해달라 이거는 명백하게 그렇죠. 그냥 그런데 위반이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더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만약에 거기서 더 안 나온다고 그러면 모를까 뭔가 더 나오게 되면 네. 대검찰청 감찰에서 뭔가 더 나오게 되면 이제 또 조국 수석의 또 진퇴 문제가 또 제기가 되겠죠. 문재인 대통령 얼마 전에 대검찰청 감찰을 지켜보자 국민이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라는 네. 얘기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야당 쪽에서는 야 이거 혹시 가이드라인 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뭐 볼멘 소리가 나오긴 했는데 글쎄요. 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이번 결과가 뭐 추가로 뭐가 더 나와서 뭐 현재 지금 시점에서 조국 수석의 어떤 진퇴가 뭐 결리고 이거보다 아마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수석을 임기 끝까지 이제 같이 갈 최소한 내년 이제 총선 전까지는 같이 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글쎄 모르겠습니다. 조국 수석이 사실은 뭐 검찰개혁, 사법개혁 뭐 이것도 있긴 있지만 민정의 본연의 임무는 공직기관하고 임사검증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1년 6개월 동안 조국 수석이 어떤 했던 것들을 보면 인사검증 구멍 많이 났어요. 네. 공직기관도 이번에 사실 구멍이 난 겁니다. 네. 근데 이 본연의 두 가지 임무에서 조국 수석이 좋은 실력을 보이지 못했는데 그런 어떤 두 가지 업무의 좋은 성과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민정수석을 임기 끝까지 데리고 간다? 이거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한 거라고 봅니다. 현 정권에. 왜냐하면 결국 민정의 역할은 임기 초보다 임기 말로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임기 말 되면 본연적으로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서 어느 정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 공직기강의 그럼요. 해이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대통령 힘이 좋을 때는 확 누르고 있던 것들이 네. 힘이 빠지면 슬금슬금 튀어나옵니다. 그걸 사전에 체크해서 딱 정리를 하는 게 민정의 역할인데 네. 글쎄요. 지금 조국 수석이 하는 걸로 봐서 과연 그거를 잘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순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수석의 어떤 그 진퇴를 한번 저는 심도 있게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될 타이밍이 저는 올 거라고 봐요. 어쨌든 대검 수사 결과가 나올 네네. 때까지 기다려보겠다는 건데 저는 아마 대검 감찰본부에서 충분히 수사를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감찰본부가 제 역할을 찾은 게 이 검찰 같은 경우는 내부 비리가 생기면서 그동안 특검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감찰본부에서 뭐 검사장급 저 여기서 하나 질문. 네. 대검 감찰반이 그 청와대나 민정수석실하고 아무 교감이나 사전에 무슨 정보 공유 없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사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직원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검사도 물론 뭐 검사와 차별하는 건 아닙니다만 수사관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내부 직원이어서 충분히 저는 수사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보면 네. 대검 본부가 이 특검을 여러 번 거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요. 그동안에는 사실은 검찰 내부 수사를 잘 못했거든요. 근데 네. 그 이후에 뭐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검찰 내부 문제 직원이라든지 검사장까지도 구속시킨 전례가 있어서 네. 충분히 뭐 수사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보고요. 네.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조국 민정수석의 앞으로 행보 굉장히 좀 대검 수사 결과에 따라서 또 한 번 굉장히 요동을 칠 것 같습니다.